농사져가지고 1년에 한 2억, 3억 왔다 갔다 하고요. 가공장에서 한 2억 정도 매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직원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 김제에서 4대째 인삼을 재배하는 인삼아빠 김태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딱 봐도 좀 젊어 보이신데 나이가 44살입니다. 인삼 농사는 처음에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어릴 때는 인삼만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인삼만 일 도와주다가 김제를 좀 떠나야겠다 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대학교 다니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같이 일도 좀 하고 와서 다시 고향에 내려왔죠. 12년 만에 다시. 해외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투어 가이드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 대사관에서 근무를 같이 한 5년 반 있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요. 서울에서 신세계백화점에서 요리를 좀 했습니다. 삶의 경험이 다양하시네요. 다시 귀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셨고요. 내려가서 부모님 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왔을 때 농사 규모는 얼마 정도였고 지금은 몇 평 정도를 짓고 계십니까? 그때 저희 규모가 한 3만 평 정도 됐었죠. 지금은 이제 가공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인삼밭은 15,000평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인삼은 대부분 어디로 납품을 하십니까? 제가 처음 내렸을 때는 100%다 금산 도매시장에 납품을 했었고요. 지금은 한 50% 정도 제가 직거래 판매 그리고 가공해서 50%는 제가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그 15,000평이 다 여러 군데 나눠져 있나요? 한 8군데, 9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년근부터 6년근까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정지를 고를 때 기준점이 있습니까? 산도, pH하고요, EC, 염류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들은 인삼 몇 년차 인삼들인가요? 작은 것들은 2년근이고요. 이건 3년근. 인삼은 주로 파종을 하나요? 아니면 묘목을 심나요? 이 밭은 저희가 묘종으로 심었습니다. 저희가 재배해서 옮겨오는 거죠. 직파를 하는 거랑 그렇게 모종 심는 거랑 장단점이 있나요? 일단 직파 재배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요. 파종하는 인건비는 많이 들지만 1년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 하우스 규모는 몇 평 정도인가요? 여기가 100평이고요. 옆에 딴 동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200평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200평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노지에 대비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하시나요? 노지보다 30-40%더 많이 수확이 된다고 자료가 있고요. 일단 노지보다는 인삼이 더 뽀얗고 이쁘기 때문에 단가 측면에서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인삼밭을 관리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뭔가요? 일단 풀을 좀 잘 뽑죠. 풀이 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수시로 풀을 뽑아줍니다. 지금 인삼밭에 깔아놓은 거는 볏짚인가요? 네, 볏짚이고요. 땅속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다.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추가 있으면요. 풀도 푸시가 좀 덜 날아오죠. 대표님 지금 가는 곳은 어딘가요? 저 하우스 밭인데요. 두 번째 농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나오는 수확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보통 저희가 3kg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평, 내년에 3000평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삼은 무게가 키로가 아니라 한 채로 한 750g, 그래서 3kg면 4채. 한 채당 시세는 매해 변동폭이 큽니까? 변동폭이 크고요. 인삼을 선별하게 되면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돈 차이가 많아요. 같은 무게라도. 그건 뭘로 판단합니까, 등급은? 크기, 모양, 색깔. 그래도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모양인가요? 모양이죠. 일단 이뻐야 돼요. 온삼은 좀 이쁜 삼이에요. 이쁘고 몸통과 그 잔뼈의 비율이 일정한데요. 남보다 뻗은 삼 옆으로 모양이 좀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 저가 인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근데 인삼이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두 번째 하우스네요. 아, 네, 두 번째 하우스입니다. 여기는 몇 년근? 여기 보이는 건 5년근 인삼이고요. 전라북도 기술원에서 특허된 비닐하우스고요. 그 인삼도 비닐하우스 재배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밭입니다. 이렇게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하우스의 장점이 뭐냐면은 농약도 적게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를 적게 맞기 때문에 병충해에 되게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비싸죠. 설치비가 비싸다. 여기서 이제 인삼 재배를 2번, 3번 하시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인삼 재배 연작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희귀할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받으면 괜찮은데 자부담을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4년차에 수확을 하나요? 그때 시기를 봐야 되고요. 시기, 시세를 보고 보통 저희는 5년근, 6년근 때 많이 수확을 합니다. 네. 근데 재배하기 전에 관리 기간이 있는데 예정지 관리 기간이 최소 2년,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년근 인삼이면 땅에서 8년 정도 있다 나온 인삼이라고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삼 농사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인삼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정지 관리 기간입니다. 2년 동안 트랙터 이용해가지고 밭갈이하고 처리를 20번 이상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녹비작물을 이용해가지고 호밀, 땅가라스 등을 심어가지고 땅에 다시 갈아엎어주고 환화시켜준 작업을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제 막 기농기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삼을 기농작물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돈이 많이 들고요. 예정지 관리기 2년, 재배기간 6년, 8년 뒤에 돈이 나와요. 그럼 8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처음 재배한 인삼인데 과연 이 농사 잘 될까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임대료, 어떤 분은 8년짜리 한 번 달라는 분도 있어요. 일시불로. 그 2년 동안 밭관리 비용. 그래서 저희 인삼은 저 심기 전까지 약 80%가 선투자. 대표님이 15,000평이라 하셨잖아요. 그 중에 자가하고 임차한 땅이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가는 5%, 임차 95%. 근데 인삼 계속 이동이 당하기 때문에 굳이 자가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땅을 계속 이동하는 이유는 연작 장애가 제일 크죠. 인삼은 대표적인 병이나 충해가 뭐가 있습니까? 탄저병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이병도 있고요. 이거죠. 또 이제 도열병도 있고요.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폭염 피해 막을 수가 없어요. 30도 이상 온도가 40일, 50일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못 버티는 거죠. 인삼 농사의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요? 일단 돈이죠. 그 인력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풀 날 때 이제 사람이 직접 뽑아야 되거든요. 인삼은 제초제를 줄 수 없으니까. 네, 줄 수 없으니까요. 인삼은 기계가 안 돼 있고 전부 다 노동으로 하는 겁니까? 거의 다 사람이 하고 있죠. 사람 손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5,000평을 실제 들어가는 인력은 몇 명 정도일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기 셋이서 관리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가을에 수확할 때 그때 일용직 관리자분 뭐 40에서 50명 정도 그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봄에 이제 풀 날 때 아주머니들 하루 10분 정도씩 해가지고 한 3, 4일 쓰는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었던 가공식품이 뭐였어요? 인삼 아빠 김태 홍삼회 이름을 그거 만들어 본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제품이 있습니다. 인삼 농사를 지으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팥빙수 회사 설빙이라고 있습니다. 설빙에 인삼빙수가 있어요. 제가 2020년도에 200개 점포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인삼 식혜 만들어가지고요. 식혜 만들자마자 바로 미국에 계신 바이어 오셔가지고 딱 맛보고 올해는 거의 매달 수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삼 농사 15,000평하고 가공식품하고 해서 연간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농사 져가지고 1년에 한 2억, 3억 왔다 갔다 하고요. 가공장에서 한 2억 정도 매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에 한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네네. 근데 저희는 직원이 없어요. 아내랑 둘이 가공장 운영하고 있고요. 농장 부분이 셋이서 주로 하고 있지만 일용직 한 번씩 쓰고 있고요. 조언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그 40살 주기로 해가지고 체력이라든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때부터 또 신규 고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신규 진입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딘가 가서 배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썩으면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리스크가 좀 큰... 엄청 크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대표님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요즘에 인삼이 많이 팔려가지고 세척하러 갑니다. 인삼 세척. 땅에서 캔 상태네요. 네, 이게 수삼. 저 이번에 특별하게 지금 일본으로 나갑니다. 진공으로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인삼은 어떤 상태로 먹어야 제일...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번거로우신 분들은 우에다가 꿀 넣고 많이 갈아 드시더라고요. 인삼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 열이 많아서 인삼 못 먹어. 네, 그런 말 많이 하죠. 본인은 체질이 안 맞는 거지. 인삼은요 열을 올려주고 열을 내려준 게 인삼입니다. 승열 작용. 여기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가공시설인가요? 두 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추출기에서 이제 추출한 다음에요. 이제 인삼아빠 김태 홍삼회 여기서 포장되고요. 저 지금 농축기입니다. 농축해 가지고 농축액을 만드시는 두 가지 공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공정에서 나온 제품인가요? 직접 재배한 인삼으로 가공했고요. 단맛은 없고요. 100% 홍삼만 들어간 추출액이라고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해외로 수출되는 인삼 식혜입니까? 네, 미국 바이어 오셔가지고 딱 맛보시고 바로 수입할게요. 네. 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인삼으로 식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한 가격에 인삼 먹을 수 있을까? 인삼이 건강식품이 아닌 디저트로 하면 좋겠다 라고 같이 아내랑 상의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나름대로 R&D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식혜입니다. 생삼 가루 넣었고요. 식혜의 장점은 그렇게 달지 않다. 인삼으로 식혜를 만든 케이스가 국내에 잘 없었나요? 유통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제일 자랑할 만한 인증이나 상장이 있을까요? 또 가장 큰 건 장관상. 인삼 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다. 지금까지 백산 인삼을 찾아주시는 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삼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 농가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믿고 구입해 주시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